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가 남일이 아니다.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전세 기간이 끝나고 임대차 보증금, 전세금을 돌려받는 게 많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미리부터 이제 임대인,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 그리고 원래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부동산 하락기에 오면서 일명 깡통 전세라고 해서 임대인이 뭐 전세 사기범은 아니지만 피치 못하게 이제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거나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내가 이사를 갔을 때 임대차 보증금이 돌려받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위험 상황을 많이 감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사시면 제일 좋은데 피치 못하게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될 상황이 있겠죠. 뭐 혼인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이라든가 이직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또 다른 곳에 또 임대차 보증금을 그걸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불편함이라든가 경제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 증명이나 소송을 앞서서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라는 게 있는데 대항력이라는 것은 거기에 전입신고라든가 거주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가 보증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시고 전출을 해버리시면 그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거나 이런 상태에서 내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임차권 등기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출이라든가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사나 전출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의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뭐 내용 증명이 뭐 소재기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반에서는 오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내용 증명은 그냥 일반적으로 편지일 뿐이고 편지의 내용을 이제 우체국에 3년간 보관을 해줘서 그 편지 내용을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가 수월해진다라는 측면에서 특수한 증명 방법의 일종이다 라고, 그런 정도의 효용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소재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 증명에서 중요한 내용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 나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사를 가겠다, 그러니 보증금을 돌려달라,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를 해달라 라는 의사표시가 내용 증명으로 가야 나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방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서로 이제 계약을 끝나겠다라는 말이 없이 아무 말을 안 하고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갱신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내가 계약을 끝내겠다라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약이 갱신이 돼가지고, 계약이 갱신이 됐으면 임대차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첫째, 계약을 끝내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런 의사표시는 내용 증명을 통해서 하시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블로그라든가 또 아니면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 6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우체국에 방문을 하실 때는 세부를 준비해 가셔야 우체국에서 접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기와 같은 효과가 없다 보니까 송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아니면 주소를 알더라도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했을 때 그게 도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 그럴 때에는 이제 몇 번을 보내보고 반송이 계속됐다는 증명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뭐 계약할 때 주고받으셨던 신분증, 사본 등을 가지고 가셔서 주민센터에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넣고 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주민센터에서도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주고 최후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소로 다시 송달을 한번 시켜보시고, 그래도 이제 계속 송달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소재기 방법으로 가고 두 번 송달로 가고, 그 송달이 안 됐을 땐 결국에는 주간 송달, 야간 송달 등 특별 송달을 거쳐서 공시 송달을 통해서 송달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은 일단은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라든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의 임대차
등기를 해놓고 전출 나가야 된다는 내용 꼭 유념해 두셔가지고 전세보증금의 회수 기회를 박탈당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경매라든가 아니면은 임대하신 물건의 물건관계가 좀 복잡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가지고 선제적인 조치를 꼭 취하셔서 임대차 보증금은 사회초년생들한테는 뭐 거의 전 재산에 가깝기 때문에 소중한 재산을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정의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영상을 보시고 싶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법무법인 정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